스타 팩트 오늘 네 번째 팩트는요.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당장 시장과 야권에서는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분명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자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만 잡는 일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세금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고의 수준을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어제 조세 부동산 관련 세제 발표하셨잖아요. 올 초반에 다주택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로소득으로 10억 넘게 버는 사람은 절반 5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수십억이 돼도 거의 안 낸다. 이거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 확 물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소득세 우리가 수입 열심히 노동 소득액과 사실 집의 가치에 대해서는 집은 실거주하는 또는 1주택이어도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사용 가치라고 하잖아요.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 집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이 깎아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렇죠. 집은 10년, 20년에 걸쳐서 내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년 전에 10억이 지금 돈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죠. 20년 전에 마포 아파트가 5억, 6억 하던 시절인데 지금 20억, 30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파트가 20억이 돼도 진짜 그게 올라가는 건가? 물가 상승률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를 했는 부분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도입된 배경 자체도 이제 단타 치지 마라. 그렇죠. 집은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다른 선진국들도 사용 가치에 대해서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거주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공실로 비워두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도 페널티를 주게 되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차 교수님. 똘똘한 한 채까지 대통령이 정조준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당장 야당에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대선 당시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더니 집권 초만에도 자신이 있어 하더니 이제 와서 최후의 수단 세금 정책을 꺼내든 거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냐? 국민 속인 거냐? 야당의 이런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집값, 특히 수도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이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부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신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0억 넘게 받으면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의해서 최악의 한 사례를 얼마 전에 국세청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강남에서 주택을 한 채 팔았는데
벌써 장특공에 의해서 세금 혜택을 받은 게 200억이 넘더라.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세금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주택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강남 한 채 아파트에서 200억의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가시할 수 있는 건 한 10억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불공정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역진성의 뭐 끝판왕이라는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과세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조세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조세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소장님은 이 차 교수님과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렇죠. 세금은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같은 역할입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좀 진정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공급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우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 안정입니다. 전국 평균은 굉장히 안정인데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만 올라갑니다.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주택은 부족한데 수요는 과잉입니다. 유동성도 넘칩니다. 이 구조적인 상황에서 세금만으로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지금 또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주 타겟이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똘똘한 한 채, 강남의 비싼 집에 대해서 이제 캡을 씌워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무겁게 누르겠다는 건데 2027년까지는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또 혜택을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거주하고 20억 아래 구간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30억 이하 구간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비싼 집보다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보다 덜 똘똘한 한 채로 가자는 움직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지금까지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얼마나 영향가가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급이 충분히 되고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면 세금만으로 억제하는 건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